4번마 빅토리가 종반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2위는 11번마 스페셜 조이, 3위는 3번마 에스로즈입니다. 선두 4번마 빅토리, 4번, 11번, 3번. 전국에 계시는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10월의 2주차 10월 10일 토요 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 그래 갖고 그렇죠. 예. 중국 최대 명절이죠. 중국 최대 명절인데 요즘에 진짜 대한민국의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십니다. 진짜. 예, 뭐 저희가 이제 그 리빙 TV 예. 방송 때문에 이제 명동 쪽에 예전에 나가봤을 때 중국 분들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예. 요즘에 예시장 주변에도 중국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야 이제 진짜 그래도 이제 중국이 뭐 완전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는 아니어도 지금 사회주의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부도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 농협중앙회장배 대상 경주가 열렸어요. 네. 우리 이제 김영균 의원께서 그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상당히 좀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김영균 의원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걸 좀 노리시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1000년 동안 매니머니 네. 그걸 한 방으로 그냥 워낙에 매니머니에 대한 믿음감이 음.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방으로 제가 승부를 해드렸는데 그걸 이제 뭐 진짜 그야말로 아주 단방으로 때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단방이지 뭐 그게. 네, 그렇죠. 뭐 그 정도면 뭐 그거 단방인데. 네. 저 이제 같이 이제 김영균 의원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김영균 의원은 1000년 동안 환상은 아니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의심이 들어서 아니 1000년 동안에 내가 보던 중에 가장 안 좋다 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역시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사고가 좀 당했어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하긴 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상태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이찬호 기수가 네. 좀 무리를 해서 또 앞선도 그냥 빠르게 네. 또 나서면서 아주 좀 무리한 그런 질주를 펼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을 이제 못 쓰게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 경주여서 상금도 컸고 그래서 아마 강한 승부를 좀 걸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주로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동영상을 보면 이제 끝나는 부분쯤에서 이제 말 골절되는 게 나오는데 장면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좀 좋은 말이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깝죠. 네. 네. 이 멍청이는 이제 3번을 김동수 기수의 그 마피를 추천을 해서 어우, 3착이 깜짝 됐는데 놀랐습니다. 예, 네. 그 말. 배당이 엄청 컸어갖고. 근데 요즘 들어서 네. 그 대상경주의 그 김동수 기수가 열심히 탑니다. 근데 이제 입상은 사실 입상률은 좀 떨어지지만은 깜짝 3착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만 갖고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김동수 기수가 이제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말을 해봤습니다. 아주 잘 타더라고요. 예. 네. 자, 준비가 되셨죠? 팬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는 과천시장배 경주가 열리는데요. 상당히 재미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네, 들어가시죠. 자, 네. 준비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갑니다. 1000m 6등급 이세마 경주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게 이제 주행 심사와 실전은 좀 다릅니다, 팬 여러분들. 그렇죠. 네. 역시 이제 이것은 선수 조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1경주가 이제 순수 신마들로만 예. 이제 편성이 됐고요. 이제 이세마 신마들인데 상금도 좀 많이 그죠? 좀 플러스가 되죠. 예, 일반 육군 경주보다. 한 4군 경주 우승마 상금하고 비슷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상금 벌기엔 좋은 경주인데 능력마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 망아지들이. 예. 네. 뭐 1번 시대의 여왕은 이제 시대의 여왕 같은 거는 저는 이제 그 도안이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필 자체가 이제 주행 심사에서 모래를 맞자 고개짓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그런 모습, 선행을 뺏어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제 차분하게 잘 전개가 됐는데, 선행을 가면 돌 수 있는데 선행을 못 나갈 경우엔 상당히 불안한 마필이다.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마필은 이제 8번마 라온나라입니다. 굉장히 마필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위군, 외산 4군만하고 병합을 하는데 뭐 앞서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면 상대를 생각하면, 그것도 뭐 지난번 경주에서 거의 1분대 가까이 기록을 낸 그런 마필, 외산 4군 비트소닉하고 붙였는데도 전혀 탄력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저도 이제 김영균 형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1번마 시대형은 아마 경주 당일 아마 최고 인기마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근데 이 마필은 이제 비카잠하고 실상 선행을 강탈을 당한다면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요. 그래서 후차권으로는 가져가되 축으로 놓고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10번마 벨라로라죠. 벨라로라가 의지 측면에서는 가장 강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원쿨캣잠하고 역시 이제 원쿨캣 하면은 조기 완성형 그리고 조숙형으로 순발력도 보유한 마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단거리에선 가장 강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현장에서 한번 10번마 벨라로라 요거 먼저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뭐 요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으로 좀 밀려 있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주행 심사의 끝걸음을 봐서는 뭐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뭐 어떤 전개를 펼쳐도 입상 가능한 그런 마필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요. 훈련 때 모습도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뭐 라운나라도 좋지만 벨라로라도 못지않게 훈련을 그렇죠. 잘했다. 네. 오히려 라운나라는 조금 뒤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벨라로라는 좀 앞에 붙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개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난 경주다. 자, 1경주 신마 경주이니만큼 약간 이제 노림수를 갖고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경주가 되겠습니다. 5등급에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가 9번과 12번 동일마방 동일 마주분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엇비슷한 전력의 접전 경주 그리고 이제 약간의 부진형 마필들 간의 일전인데요. 한대수가 일찌감치 일찌감치 승부처 경주로 2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팬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첫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못 간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왜 못 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찬스가 아닌가, 입상을 노릴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후차권에도 그냥 어설픈 마필들이 다 그래서 이런 경주에 못 때려 먹으면 또 그것도 좀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고, 그래서 자 이런 시간이 있지만 이 경주 한번 승부처 경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경주입니다. 1300의 6등급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1번마 기절초풍, 12번마 신기원, 동일마방 54조 마방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는 역시 김영균 위원과 연을 맺은 마필들이 다수가 출전을 하고 있네요. 승부처 경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미 주초서부터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음의 변화가 심한 그런 마필들이 한 2마리 정도가 출전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요 말을 좀 수개월 동안 기다려왔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훈련할 때 모습을 보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의 한 자리를 거의 차지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에 이제 또 그 말 외에 다른 한 마리의 마필도 너무너무 이번에 이제 훈련 시의 걸음이 너무 좋았고, 그동안 이제 그 기수 기용 면에서 그다지 승부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기수의 기용까지도 승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2마리의 마필을 아주 강하게 팬 여러분께 어필드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동안 꾸준히 지켜봐왔던 마필이고 기수도 의지가 강하고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경주 김영균 위원의 추천 경주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1200m 6등급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역시 6등급의 기복형 내지는 부진형 마필들 간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주 인기마 저배당 사실은 저배당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보이는데 네. 강한 배팅은 좀 삼가하자. 왜냐하면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마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천해 주실 마필 한두를 받겠습니다. 네, 역시 뭐 이번 경주는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뭐 국산 6등급에 조금 이제 등급으로 따졌을 땐 뭐 중하 정도 되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윤태혁 기수가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하고 나왔죠. 오버마 초원의 바람인데 7월달 경주 이후에 지금 10월이니까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공백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상태가 올라와 있고요. 윤태혁 기수가 뭐 기승 기회가 그렇게 많은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34조의 호출을 받은 만큼 뭐 이번 그 오버마 초원의 바람 뭐 최선은 필연이고요.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편성상 보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마필 아닌가. 네, 그렇죠. 윤태혁 기수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해도 뭐 될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제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기수를 선정해 놓고 중간에 바꾸더라고 항상. 근데 이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기수가 교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에서도 한번 경고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래놓고 다른 기수를 바꿔 출마 투표 때 올라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기권에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뛸 때 전에 이제 기수를 바꿔요. 그러니까 약간의 배당판에 요동이 올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예, 조금 이제 뭐 조교를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왔던 기수인데 갑자기 바꾼다든지 예.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입마 호흡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놓고 승부할 말을 강력하게 승부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승부를 아예 안 할 생각이었는데 또 갑자기 또 승부를 하게끔 또 만드는 또 그런 또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윤태혁 기수가 작년, 재작년 한 2년간 그리고 올해까지 행한 행태를 보면은 이제 예상제 이제 다 기록이 됐잖아요. 윤태혁 해갖고 기승을 하는구나. 윤태혁 기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출전 당일날 되면 기수가 딱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그렇죠. 말이지. 예. 근데도 그걸 한 번을 경고를 안 주고 넘어간다는 게 그것은 아니거든. 어떤 그 팬들이나 예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시뮬레이션에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네. 경우에도 제가 이제 스페이스포트를 한 방으로 상당히 예. 높게 저한테 저는 평가를 이제 주셨어요. 그걸 한 방으로 승부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기수가 또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돼버린 거죠. 다카시 기수. 예, 다카시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그런 이제 다카시 기수가 또 의외로 윤태혁 기수보다 더 잘 탔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말은 말의 습성을 알고 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걸 기가 막히게 예. 타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승부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또 틀어버린다든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사마 금빛 사마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번 출전할 때 이번이 가장 노려야 될 마필이 사마 금빛 사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약간 늦발은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올라오는 거라면 좀 남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 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예, 지난번에. 이번에도 다카시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말의 습성을 알고 잘 타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사경주는 부진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조금 예상 상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1700에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1번마 상승대로 12번마 아킹 어헤드가 29조 배유준 조교사의 마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배유준 조교사가 최근에 조금씩 성적이 나오고 있죠, 마방이. 그렇죠. 네. 또 조교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조교량도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좀 늘리면서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경주를 원래는 김영균 의원께서 이걸 승부로 갈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그런 경주인데요. 아마도 현장에서 노림수 경주로는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걸리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추천만 한도는 좀 해주십시오. 추천마 저는 이제 그 11번마 토로 브라운 요 마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 연속 지금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정도의 경주력이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야 되거든요. 이현종 기수의 그 강력한 훈련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감량 3.5kg의 2점 뭐 이런 경주 이런 조건에서 못 들어온다면 이제 앞으로는 뭐 이 말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이제 남는 걸음이었다는 거죠. 남는 그렇죠. 걸음. 자, 이번에가 이제 1700m입니다. 코너 4개짜리를 과연 어떻게 돌아낼 것이냐 이놈들이. 예, 상당히 재밌는데 역시 이 경주는 이번만 천의 강자가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부담 중량이 대폭 네, 너무 많이 올라갔죠. 5kg 정도를 올려놔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그 약간 고개를 숙였던 마필들의 강한 도전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이 경주는 한대수 김영균이 이게 아마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요 경주 팬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희들의 음성이나 문자 정보를 이용하시면은 보다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토로 브라운의 상태가 최근에 걸음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 또 한 대의 마필은 7번마 더 프라미스인데요. 과연 코너 4개짜리를 돌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만은 순수 훈련 때 모습은 의지는 굉장히 강했다. 그렇죠. 네. 의지도 강하고 마필 예. 자체가 또 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혈통 자체도 피코 센트럴인데요. 그래서 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수의 또 배당을 내줄 마필 2마필까지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비교를 하면서 현장에서 한대수 김영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5등급에 1400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편성을 보니까 뭐 인기마 접전 경주 이렇게 보이지네요.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보이지는데 손살 가치가 이번에 외곽으로 밀리고 부담 중량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네. 마체가 좀 얇은 말인데 네. 부중이 2kg 올라가서 57kg입니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현장에서 아마도 오버마 금순위 검지 쪽에 인기가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좀 여유가 있었고요. 예. 뭐 훈련 상태 이번에도 좋고 또 최고의 기수인 문세영 안장이기 때문에 뭐 강축으로 아마 배당판을 형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후차권 마필들은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마 금순위 검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예상에서 뭐 갑자기 졸고 있다든지 땀을 질질 흘린다든지 또 모색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냥 온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물론 예상 상태 이상이 없다면 말이죠. 자 5번마 금순위 검지를 놓고 때릴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는 없어요. 먹을 거는 없고 약간의 또 불안성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차권을 이거를 한번 공격해보자 이런 얘기는 좀 들을 수는 없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경주 이게. 자체가. 예, 왜냐하면 또 너무 강한 상대가 있으면 약간 의지가 뒤로 약간 또 적극적으로 안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5번마 금순위 검지를 놓고 한번 공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가 되겠습니다. 5등급에 1200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가 이제 토요일 중반부인데 김영균 의원께서 요거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 1200거리입니다. 이제 뭐 지난번 경주에서 우승 아니면 뭐 입상을 해서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고요. 기존 이제 국산 5등급에 또 강자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이번 7경주 저는 놓고 때릴 말 한 마리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6번마 딕시 플로잇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지금 이제 2번 뛰어서 우승을 한 번 했어요.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인데 걸음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일단 뭐 국산 5등급 정도에서는 무난하게 입상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축복을 보유한 그런 마필이고요. 서승우 기수와는 또 지난번에 좋은 호흡을 보인 만큼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 상대도 지난번보다는 좀 강한 면은 있지만 분명히 저는 6번마 딕시 플로잇을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전히 뭐 컨디션은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그런데 역시 이 경주가 상당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주예요. 네. 자, 5등급에 1200 접전 속에 선수 훈련 때 좋아 보이는 마필이 몇 두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7경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에 이세마 과천시장배.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리더스컵 예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내년 되면 여기 뛴 말들이 아마 상당히 등급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과천 바닥에서 또 어느 정도 활약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 경주를 승부처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경주가 뭐 10번마 매니뮤직, 13번마 섬광이, 또 11번마 창세 이런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이스도 상당히 빠를 것 같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수가 이제 승부처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최고의 인기마들을 자르고 갈지 아니면 방어로 갈지 축으로 놓고 가지는 않는다. 한대수가 노려온 마필들 두 마필이 이번에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자, 8경주 후회 없이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첫 차를 한번 타보는 거죠. 대상 경주를 할지라도 역시 이제 브리더스컵 전처전이기 때문에 다수의 마필들이 꼬랑지 내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몰아줄 것 같아요. 그렇죠.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예. 일단 뭐 우리 한대수 위원께서는 승부처라 하면 점배당을 가지고 승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여기 20, 30배 이상은 나오는 배당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배당을 우리 이제 팬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 위해서 승부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8경주는요 강력한 인기마들을 축으로 놓고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회 없이 한번 붙어보겠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자, 9경주가 되겠습니다. 1000m 2등급의 9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1번만 이제 오레이즈 위너가 거세를 하고 첫 출전을 해요. 네, 휴양을 했죠. 그래서 네. 근데 훈련 때 모습은 완전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편성을 보니까 인기마 경주인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2등급의 1000m라고 생각하면은 팬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지 어렵죠, 이런 경주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의문이 드는 게 6번마 라이즈 앤드 샤우트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직전에 앞선 장학 후에 버텼고 그동안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2군까지 올려는 9번마 태풍 돌파는 또 박태준 기수 같아요. 그렇죠.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좀 복잡하죠. 머리 굴리기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경주 같아요. 이 경주가 물론 이제 뭐 5번마 선봉, 6번마 라이젠드 샤우트, 3마 클레이샷, 9마 태풍 돌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만데 그래도 한두 추천해 주신다면은 어떤 마필을 추천해 주실까? 저는 역시 뭐 문세영 기수와 아주 좋은 호흡을 보여왔던 9번마 태풍 돌파. 예. 1000m에서는 뭐 승급전이라고 해도
해볼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훈련 때도 뭐 힘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를 했던 그런 마필인 만큼 9번마 태풍 돌파 이번에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경주에 네, 추천드릴 말은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5번마 선봉의 훈련 상태는 여전히 베스트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면은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요 말을 1000m 선봉을 1000m에 썼다. 저는 이제 처음에 네. 편성에 이제 그 핸디캡이 미리 이렇게 짜여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 봤을 때 2등급을 찾아봤는데 선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1800에서 그냥 이준철 기수가 아주 무리하면서 그렇게 타가지고 우승을 못하고 2착을 왔는데 또 갑자기 또 왜 1000m인가 하는 그런 좀 의아심을 좀 가졌거든요. 유경주는요 네. 까다롭습니다. 1000m라는 게 변수예요. 1000m라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작전이고 뭐고 없잖아. 그냥 들이밀어야 되는데. 뭐 스타트하면 바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무산소로 한 50m 가고 네. 나머지 눈치 봐갖고 때려야 되는데 그만큼 이건 이제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경주 지금 뭐 아닌가. 여기 9번 태풍 돌파 문세영 기수가 타던 9번을 박태정 기수가 타고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탔던 6번만 라이즈 앤드 샤우트는 문세영 기수가 타고 그러면서 또 뭐 김동수 기수는 1번 올웨이즈 위너에 올라타고 참 그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예시장으로 가죠. 그렇죠. 뭐 네. 일단 뭐 상태 좋은 녀석으로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시장을 그래요. 보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선발 클레이샷도 여전해요. 스피드가 이게 그렇죠. 늦바람이 났네. 네. 뭐 이번에 훈련할 때도 다카시 기수가 뭐 굉장히 발놀림이 빠릿빠릿하고 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 이제 현장으로 갑시다. 근데 이 클레이샷은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어떻게 여태까지 그렇게 바닥을 쓸어놨는지. 아주 그 질주 본능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닥을 쳐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얘가 데뷔 초서부터요. 네, 초스피드로 댕을 받고 2군까지 올라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뭐 예. 바닥을 계속해서 쓰고 네.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직전 경주에 그 배신감이 안 들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 다카시 기수가 이 또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예, 아주 외국 뭐 기수들이 몸싸움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수가 예. 또 투지가 넘치니까. 투지가 넘치고 그리고 이 편성을 읽는 눈이 국내 말들을 이미 다 파악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줄어도 그렇고. 기가 막혀 작전 짜는 거 보면은. 그래서 사마 클레이샷이 마필 상태 진짜 좋습니다, 팬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주를 쉽게 단언을 못할 것 같아요. 내마필 싸움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렇죠. 자, 구경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상태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경주입니다. 4등급에 1411도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 이렇게 보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큰 배당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데 결국은 축을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근데 뭐 생각이 드네요. 거의 강축은 아니더라도 네. 거의 뭐 축막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또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필입니까? 저는 이제 축이라고 보는 말은 전 7번만 예. 진명깃발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승급 전에 1700거리를 선택을 했었는데 예. 좀 이제 거리가 이제 첫 경험이라서 그런지 조금 그 체력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다시 또 1400으로 내려왔어요. 훈련 상태도 너무너무 좋고 서승훈 기수가 최근 들어서 조금 말머리가 이렇게 다부지지가 못했는데 그러한 점만 좀 뭐 실전에서 안 나와주고 예전같이 좀 열심히 타준다면 충분히 입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무서워요, 서승훈 기수가. 그러니까요. 뭐 3착을 또 3착 4착을 아주 전문적으로 요새 또 하는 모습이라 피눈물 제가 지난주도 피눈물 흘렸다니까. 아 참. 그 시티헌터 많은 인기를 모는 시티헌터를 자르고 들어갔는데 얘가 안 가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정말. 이 경주가 설마 진명깃발을 놓고 가기 싫어 그래갖고. 아 그렇습니까? 말은 좋은데 네. 그러면 10번만 로드 1. 10번만 로드를 진짜 좋잖아. 예. 좋은 말을 가야죠. 근데 뭐 어쨌든. 다카시 기수는 뭐 거의 타는 말마다 열심히 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안정적인 축이다 하면 오히려 10번만 로드 1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탈 거니까. 그렇죠. 열심히 타는 말을 놓고 사야지. 비슷하면은 열심히 넣고 타는 말을 타야. 제가 이제 처음에 다카시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좀 그 기승 모습이 예. 조금 엉성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뭐 관리사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주 그 기승하는 그 자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투지가 넘치고 열심히 타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다카시 기수를 또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터뷰 때 다카시는 꽤 잘 타는 기수다라고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네. 제가 소개를 좀 받았어요. 근데 역시 믿음대로 잘 타더라고요. 이 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7번마 진명깃발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똑같은 인기만인 10번마 로드힐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열심히 타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로드힐 자체도 훈련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예. 뭐 어차피 뭐 말 자체도 잘생긴 포인마, 뭐 편성 뭐 이 정도 편성 18주에 박대웅 조교사께서 이런 편성을 그냥 뭐 쉽게 그냥 넘길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내 말이 된다 싶으면 거의 승부를 거의 뭐 90% 이상은 하는 그런 마바입니다. 좋습니다. 이 10경주도 뭐 큰 배당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변수를 생각해서 대한만두를 여러분께 그렇죠. 다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11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의 1400 14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비슷한 전력에 저는 난타전 경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기마 경주가 아니라 그렇죠. 난타전 난타전이죠, 경주. 난타전. 자, 그런데 한대수가 이 11경주를 또 다시 승부처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미친놈 아니야? 그건 뭐 근데 볼 줄 알고 이제 왜 이런 경주를 자꾸 승부 경주 하냐고. 11경주를 네. 제가 이렇게 딱 예상을 잡으면서 네. 바로 생각이 든 게 네. 우리 한대수 형께서 이거 승부처로 잡겠구나. 그러셨어요? 저는 미리 짐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도 말개나 본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습성들이 다 드러나지 않고 경주력들을 다 파악이 안 됐을 때 제가 승부 경주를 많이 잡거나 아니면 이제 혼전 경주를 많이 잡는 이유가 뭐냐면 너도 나도 다 잡는 인기마 경주, 승부 경주 한대수가 굳이 거기 나설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경주들은 솔직히 전문 예상인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꺼려하는 경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상당히 좀 꺼려해도 한대수는 또 이런 경주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압축이 되고 있고 마필들을 좀 많이 안다고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마 경주나 난타전 경주만큼은 상당히 좀 즐겨하고 있고 또 이런 편성 보면 또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근데 뭐 이번 11경주에 나온 말들 몇 마리는 예.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한대수 위원 손아귀에 있는 말이 몇 예. 마리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구태유도 처음에 입상할 때 아주 배당을 선사했죠. 예. 그때도 이제 적중을 제대로 해주셨던 그런 우리 한대수 위원이고 몇 마리의 마필은 뭐 손바닥 안에 다 있죠. 요 경주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해보죠. 이게 왜냐하면 인기마 저배당 같으면 한대수 추천 안 하는데 이거는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노리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요. 네. 자 12경주로 갑니다. 4등급의 1200 열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야, 이 경주는 이제 점핑까지 출전을 시키면서 네. 경주 편성이 됐네요. 5번 스트롱폴이 10번마 예원이 점핑 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1200이라 뭐 점핑의 의미는 없네요. 그렇죠. 뭐 5등급이나 4등급이나 그렇게 뭐 큰 차이를 두는 그런 등급이 아니고 근데 뭐 사실 점핑을 왜 했는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아니 근데 이 4등급 편성치고는 너무 허접하네. 허접하고 네. 또 어차피 뭐 점핑한 말들도 네. 뭐 아낄 일이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능력은 조금 처지지만 뭐 그냥 뭐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유 이경주가 지금 김도준 기수의 4번마 빅뱅이 지난번에 너무 잘 뛰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전석원 기수에서 이제 김도준 기수로 가는데
권성원 기수가 이제 군대를 가죠. 그렇습니다. 네, 군대를 갔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까요? 그죠? 선행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글쎄 뭐 3번 리틀 브라운의 순발력도 좋지만 예. 뭐 4번 빅뱅의 최근 경주를 봐서는 선행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선행을 못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나서면은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요. 일단 뭐 노련미가 있는 기수 같으면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텐데 김도준 기수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지만 그나마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희진 조교사의 생각을 모르겠어. 아 왜 도중이야? 또 가벼운 기술을 올리기 위한 생각일까요? 그럴까요? 아이고 머리를 놓고 가자니 그렇고 또 빼자니 그렇고 먹을 것도 없는데.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예. 이 4번마 빅뱅을 저는 이렇게 세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3번 리틀 브라운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말이 네. 좋아져가지고 뭐 선행 싸움에 밀린다고 해도 아무래도 압박은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번마 빅뱅이 지난번에 1000m에서 우승을 했지만 이번엔 1200거리인데 뭐 감량도 있고 전기의 이점도 있지만 저는 4번마 빅뱅을 그렇게 세게는 안 봅니다. 자 리틀 브라운, 빅 브라운의 자만데 요거 여기서 말 좋으니까 그렇죠. 또 닭가시 기술 있고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이 밀어붙이고 말이 또 선행 갈 수도 있어요. 또 고민이 되겠네요. 네. 요 경주도 예상으로 갑시다. 워낙에 다카시 기수가 또 스타트가 좋아가지고 요즘에. 말도 진짜 훈련을 잘 예, 시켰어요. 그렇죠. 최근에 중에 가장 좋으니까 네. 그래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자 12경주 순수 훈련 상태로는 사마와 리틀 브라운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네요. 1400에 혼합 3등급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주 경주는 현장에서 입상 유력마 위주로 문자나 음성 정보를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혼합 3등급의 1400 12마필인데요. 편성을 보니까 인기마 접전 경주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마지막 경주 김영균 의원께서 메인 승부처 경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두 마리 그야말로 점배당을 형성할지 점배당 정도를 형성할 겁니다. 뭐 많아봐야 뭐 2점 몇 배 이렇게 팔리는 두 마리가 있죠. 이번 경주 11번마 듀스 인디쿠 그리고 7번마 커맨더코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을 가져갑니다. 한 마리 가져가고요. 이제 상태 좋아진 그 말을 두 마리를 가져갑니다. 두 마리 중에 상태 좋은 말 한 마리를 가져가면 자연적으로 한 마리는 배제해야 되겠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두 마리 다 가져갔다간 승부로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저는 배당이 나와준다라고 봅니다. 이번 마지막 경주가 분명히. 그래서 배당마 상태 좋아진 그리고 훈련 시에 걸음 변화 온 그 마필을 두 마리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1400에 3등급 12마필 최저 배당은 제가 봤을 때 한 4배 4배 3.5배 4배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중에 한두는 세게 보고 있지 않다. 네. 뭐 많이 봐주면 방어겠죠. 그죠? 그렇죠. 네. 예시장에서 워낙 좋은 방어고 지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두 마필을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력역마를 들어가는 이 경주가 좀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네. 김영균 의원께서도 조금 사명감을 갖고 네. 23경주 13경주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편성이라든지 추천드린 마필들 승부처 경주 모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추천드렸던 마필들 다 메모가 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요. 자 그리고 예시장 상태도 보고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의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를 이용하시면은 경주를 풀어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균 의원님, 네. 최근에 이제 아침에 뭐 선선하다라기보다도 쌀쌀해졌어요. 쌀쌀하죠. 쌀쌀하고 오늘만 해도 벌써 아침에는 좀 이제 파카를 입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좀 쌀쌀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까지 조교를 보면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팬 여러분께 좋은 결과로 그러한 새벽 조교장의 그런 마필 상태 좋아진 마필들 위주로 우리 팬 여러분께 가감없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한동안 이제 부진했던 마필들이 날이 선선해지면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더위 먹었던 마필들도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복병들의 도전이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와 흡사한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팬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요.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